인정했는데 벌금이 나오고 부인했는데 기소유예가 나온다. 이런 케이스도 있다. 제가 성매매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변호사님, 이 사건 제가 인정하는 게 나을까요? 부인하는 게 나을까요?를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사실 제가 어떻게 뭐가 더 낫다 라고 사실 딱 잘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자마다 다 솔직히 말해서 뭐 알리바이도 사실 다르고 개개인의 처한 상황들이 사실 다 다르신데, 그 부분을 사실 제가 결정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뭐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근데 다만 이제 저는 그 선택에 따른 장단점들을 설명을 정확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 성매매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 뭐 형사사건에 연루된 거의 모든 분들이 뭐 사실 선택의 기로에 서시게 되는데요. 내가 이거를 인정하고 협조해서 선처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부인을 해서 이제 불기소를 받아보려고 할 것이냐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대부분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정에 대한 결과는 결국 의뢰인 본인이 짊어지시게 되는 건데, 그 결정 자체를 변호사한테 좀 대신 해달라고 한다는 거는 조금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선택에 대해서 선택에 따른 장단점을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결정을 성매매 사건에서 인정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를 결정하시는데 어느 정도 꽤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뭐 소위 말하는 생초범이시고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전부 자백을 했고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도 벌금으로 약식 처분이 내려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의뢰인분이 이제 성매매 사건에서 본인이 업소 몇 번 갔다 온 건 전부 인정을 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찰 조사도 처음이고 이제 하다 보니 혼자서 조사받는 게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셔서 이제 저희를 선임하셔서 조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같이 이제 조사를 받은 뭐 사건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거 자백하면 기소유예가 나온다는데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100% 그렇진 않다. 근데 다만 이제 굳이 확률로 치자면 인정하면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은 높다. 확률은 높다. 근데 그조차도 100%가 아니니까 이제 정말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본인이 조금이라도 억울한 게 있으면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된다. 라고 했더니 아니, 본인은 그래도 자백하는 게 속 편할 것 같다. 라고 하셔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분 방문 횟수가 좀 여러 번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분이 이제 벌금형으로 구약식 처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구체적인 이유들이야 사실 있겠지만 그래도 초범이시고 모두 자백을 했음에도 벌금형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랑 저희가 지난번에 부인했는데 기소유예 나왔던 사건이랑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면 이게 대부분 분들이 상식처럼 알고 계시는 내용이 절대 맞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인정하면 무조건 기소유예 나오고 부인하면 벌금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 보면 인정했는데 벌금이 나오고 부인했는데 기소유예가 나온다 이런 케이스도 있다 라는 거를 좀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보실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나름의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 대책대로 좀 사건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성매매 사건을 앞두고 이제 자백을 할지 부인을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케이스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케이스를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경찰에서 전화 처음에 왔을 때 거기서 제가 미주알, 고주알 뭐 갔네 안 갔네 이런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가셔서 이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 전화는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사실 이런 이 정도 범죄는 별거 아니라더라, 그냥 뭐 단순히 좀 다른 데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이렇게 하면 괜찮다더라, 이렇게 좀 너무 단순하게 가볍게 쉽게 접근을 하셨다가는 정말 지워지지 않는 전과가 생겨서 곤란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불이 나면 119 신고하듯이 이제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변호사와 이제 상담을 하시고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뭐 첫 조사니까 첫 조사는 혼자 받아보고 그 후에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사건은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사실 기회를 놓치면 골든타임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이런 데서 삐까뻔쩍하게 광고만 많이 하고 사실 사건을 직접 처리해 주시지도 않을 그런 연세 많은 고위직 변호사님들만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광고하고 이런 데 가셨다가 돈도 잃고 골든타임도 놓치시는 분들이 사실 요즘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성매매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으셨다면 괜히 당황하셔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답변하지 마시고 진짜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먼저 상담을 하신 후에 첫 준비 단계부터 함께 하셔서 함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